7시 34분 30초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지금 다툴 때냐. 입법 비상사태 자초한 여야 지도부의 무책임. 국민들의 눈이 정의학 국회의장에 쏠려 있습니다.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경제 관련 쟁점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또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박형준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의학 국회의장께서 선거구 획정안에 관해서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직권상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내년 4월이 총선이고요. 네. 금년 10월 31일까지 이 선거구 조정을 못하면 무법 상태가 됩니다. 네네. 무법 상태가 되면 선거구가 다 없어지고요. 모든 선거권을 가진 분들은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또 네네. 후보들은 다 혼란에 빠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걸 입법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거기에 기초해서 이런 불법 상태 또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장께서 가진 권한, 즉 비상사태에 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직권상정하는 그 요건이나 그것도 또 그 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법치주의와 선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선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 네네. 비상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과정은 이제 여야 합의가 기초고요. 그렇죠. 여야 합의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12월 네. 31일까지 안 될 경우에 의장이 가진 이 특단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 통과가 필요 없습니까? 본회의가 열려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안을 획정위에서 만들어서 안행위에서 논의를 하겠죠. 네. 논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관심법이다, 말하자면 경제 관련 그 쟁점 법안들 직권상정 요청이 새누리당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직접 원희철 대표, 원내대표 가고 그랬는데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 그 의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 법안이 중요하지 않다든지 또는 이 경제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통과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의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고요.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 그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나 비상사태 그리고 여야 합의 이거 딱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걸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규칙을 원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제법안들이 물론 중요한 법안이고 의미가 있는 법이지만 이것을 경제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그래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초법적으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현기환 청와대 종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서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법권의 침해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보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한 것일 것이고요. 의장께서도 청와대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합의를 이루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노동관계법이나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나 다 여야가 정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는 법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당장 특단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법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부 여당도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야당도 이걸 너무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데도 선입견이나 또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니까 네. 이 타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한번 의장께서 중재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네. 것이죠. 중재를 통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네. 야당이 지금 뭐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런데 야당 네. 쪽의 그 말씀을 만나자는 얘기나, 또 여당은 지금 직권 상정을 해달라고 여당이 뭐 의총에서 얘기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친정이지만 참 어려운 입장에 하신데, 중재할 만한 그 상황입니까 지금? 지난 화요일 날 한 7시간 동안 여야 대표가 그 논의를 했고요. 네. 그 7시간 동안 선거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네. 어제 제가 보도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도 이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내용에 대한 어떤 좀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든지 이건 합의 가능한 법안이라고 의장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현재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의장실에서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네. 그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자는 연락을 하셨나요? 화요일 날 네. 2+2 회담을 했고, 네. 또 가능하다면 이제 이번 주 말이나 네.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거기까지는 좀 물밑에서 네. 그 여야가 서로 노력을 해서 접점을 찾아라라고 그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뭐 강력하게 그 요청서를 들고 의장실을 방문했는데, 김무성 점은 네. 좀 의장께서도 상당히 그 불쾌하고 불쾌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 새누리당도 사실 이것이 직권상정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게 도저히 그 비상사태로 규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종의 그 책임을 이 의장께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 정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고 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수기는 별로 보이지 않고 네. 이 정치 선전만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예. 이것은 사실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네.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바람직한 국회 운영이나 또 지금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네. 과정에 있어서도 이 바람직한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통령께서 이 법과 관련해서 의장께 직접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요 며칠 사이에는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걸 제쳐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개혁법, 경제 활성화 법안의 그 통과 처리를 간절히 말을 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여러 경험이 있고, 프랑스에서 또 뭐 이런 관련해서 공부도 오래 하셨는데, 우리 지금 정치 현실에 갈등 치유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요. 네. 이 말이 막혀 있고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정치가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분법적인 이 양당 정치, 네. 그리고 이런 또 그 양당 정치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네. 또 승자독식의 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런 어떤 정치 그 환경 속에서는 계속 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네.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왜 동물들도 우리의 둘만 놔두면 많이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네. 친구도 여럿이 있으면은 좀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네. 네. 우리 정치도 이제는 그 양당제를 넘어서 다당제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구조를
이런 어떤 정쟁의 정치, 대립의 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네.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안철수 의원의 탈당, 즉 뭐 제3당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정배 신당도 있고 해서 다당제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부합하는 저는 현상이네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네. 정치학자로서 얘기를 하면 네. 다당제가 양당제보다는 바람직하다. 네. 또 지금과 같은 다원화되고 복합화된 사회에서 네. 여러 의견들을 모아내고 또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진 또는 목표를 가진 비전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네. 연합을 해서 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다당제가 필요하고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을 통합해내는 정치는 대개 다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제를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지금 성공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네. 정치개혁을 생각을 할 때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언론에도 계셨고 대학에도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청와대에 계셨고 국회에도 계시고 여러 경험이 있는 박형준 사무총장이 이번 이 고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7시 46분입니다.